안녕하십니까. 7강에서는 커피 생산국 그리고 커피의 화학적 구조를 간단하게 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에 보시면 맨 위에 그리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아라비카, 로부스타가 있어요.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수분, 단백질, 카페인, 지방산, 트리고넬린, 클로로겐산, 아미노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통 생두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에요. 대표적인 성분들인데,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카페인은 아라비카가 많은지 로부스타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지 로스팅 할 때도 편하고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교재를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아라비카보다 로부스타가 많습니다. 그 전에 아라비카에 비해 로부스타가 전체적인 고형 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콩은 작은데 전체적인 가용성 성분, 고형 성분들은 로부스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로부스타가 더 많고, 수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조를 거의 다 해놓죠. 건조를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12에서 13 또는 8에서 13 약간 이 정도로 수분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분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방은 커피에서 산미 또는 신맛 그리고 바디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아라비카가 로부스타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아라비카 15에서 16% 정도 있고요. 로부스타는 10에서 11 정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카페인은 우리 아라비카, 로부스타 비교했을 때처럼 로부스타가 아라비카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지방산도 아라비카가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이게 농장마다 또는 생산국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비슷비슷합니다. 트리고넬린, 어패류에도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 아라비카가 로부스타에 비해서 많습니다. 클로로겐산은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화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주로 황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라비카에 비해서 로부스타에 더 많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로부스타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트리고넬린,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비카가 더 많은 게 뭐죠? 지방과 트리고넬린, 그리고 로부스타에 더 많은 건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이걸 묶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알아봤고, 이제 생산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가 커피벨트죠? 커피존. 커피존.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인도,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온두라스, 우간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파푸아뉴기니, 탄자니아, 도미니카, 케냐, 쿠바, 볼리비아, 파나마, 말라위, 카메룬, 필리핀, 에콰도르, 페루, 콩고, 부룬디,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자메이카, 스리랑카, 자메이카 이렇게 많죠.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알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국가 몇 군데하고 이 국가에서 어떤 생두가 생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인데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에요. 얘네들은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기계도 잘 돼 있어서 아라비카, 로부스타 모두 생산을 합니다. 혹시 로부스타 브라질 품종 중에 하나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기억하시면 진짜 이거 뭐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닐론이라고 있습니다. 코닐론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결점들, 크기, 맛으로 분류하는데 보통은 결점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넘버 2, 3, 4, 5, 6 또는 NY2, NY3, NY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커피를 생산하고 대체로 펄프드 내추럴 방식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워시드를 할 수가 없는 게 취급하는 생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일일이 하나씩 딸 수도 없고 워시드로 오랜 공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보통 수확을 싹 밀어버리고 바닥에 싹 깔아놓고 건조를 시키죠. 이게 바로 브라질입니다.
최대의 커피 생산국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멕시코, 인도, 자메이카, 하와이 이렇게 쭉 많은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많지 않아요. 콜롬비아, 아라비카 최대 수출국이에요. 아라비카 커피가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커피죠. 콜롬비아 수프리모. 포장 단위는 70kg 정도. 보통은 60kg가 많고요. 69kg도 있고 70kg도 있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유일하게 70kg로 포장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생두백이라는 게 있어요. 쌀로 따지면 쌀포대인데 이 백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고 포장 킬로수가 각자 국가마다 다른데 콜롬비아는 70kg. 이 주변 국가들은 보통 69kg를 하는데 이상하게 콜롬비아만 70kg로 포장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워시드 커피, 최대 워시드 커피 국가입니다. 크기로 분류하죠. 수프리모, XSO, 유주얼리 굿 퀄리티, 카라콜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우리 수프리모 스크린 사이즈 17, 18인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스크린 사이즈가 18이면 얼마를 곱해야 되죠? 0.04mm. 그러면 18 곱하기 4. 0.64mm 정도. 아니네. 0.72. 0.72. 가끔씩 바리스타 필기 시험에서 이 스크린 사이즈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 스크린 사이즈에 0.04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전 세계에 약 10%의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죠. 그리고 아라비카 최대 수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수입도 하고 있고요. 과테말라는 생산 고도를 나누는 대표적인 국가죠. 스모크 커피로 유명한데 글쎄요, 전 스모크 한지는 모르겠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스모크 하진 않습니다. 주로 그늘 경작법 뭐죠? 쉐이드 트리. 고도도 높고 고지대에서 보통 생산을 하고 쉐이드 트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화산재 토양이 많아서 커피 재배에 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등급은 지난 6강에서 배웠듯이 스트릭틀리 하드빈, 매우 딱딱한 콩, 하드빈, 세미 하드, 엑스트라 프라임, 프라임 워시드 이렇게 있습니다. 해발 1400, 1200, 1900, 750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왜 높은 데서 고지대에서 자라는 생두들이 밀도가 좋다고요? 세포가 수축, 팽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코스타리카인데 코스타리카는 100% 아라비카만 생산하고 있어요. 로부스타는 국가에서 너넨 절대 로부스타 생산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커피 생산에 민감합니다. 순수하게 아라비카만 생산하고 있고요. 화산성 토양 그리고 온화한 기후로 뛰어난 커피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도 그리고 허니 프로세스 대표적인 국가예요. 코스타리카 허니 프로세스 따라주 이런 식으로 많은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라비카가 많고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품질도 엄청 괜찮습니다. 흔히 과일 맛이나 꽃 향기가 나면 좋은 커피라고 하는데 코스타리카 커피에서도 괜찮은 노트가 발견이 됩니다. 등급 역시 생산 고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로부스타를 참 많이 생산하는 국가예요. 세계 커피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고 엄청 많죠. 브라질보다는 그래도 조금 적습니다. 로부스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건식법, 수마트라 공법, 인도네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라 공법. 그래서 인도네시아 생두를 보면 다른 생두들이랑 다르게 약간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에 가깝습니다. 결점도로 분류하고 있고 그레이드 1, 2, 3, 4A, 4B
결점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콩들이에요. 인도네시아. 그게 왜냐하면 수마트라 공법이라는 가공 방식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인도네시아 생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다음으로 예멘. 커피 최초 경작지죠.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옮겨가서 처음으로 경작에 성공한 국가입니다. 계단식 경작지가 무슨 말이냐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각각 고도마다 커피를 수확하고 얘네를 섞어버립니다. 품질 관리가 엄청 좋고요. 예멘 커피는 일반적인 생두 가격의 한 2배? 2배 가까이 비싼 커피인데 모카로 유명한 지역에다가 커피 향미도 매우 뛰어납니다. 주로 자연 건조법을 하고 대부분은 유기농. 최초의 커피 경작지답죠. 유기농 커피입니다. 비싸요. 그리고 특별한 분류법은 없습니다. 블루마운틴 코나와 함께 3대 명품 커피. 이 3대 명품 커피에 또 커피 루악이라고 있죠. 고양이, 사양 고양이 배설물로 만든 콩,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 커피 루악입니다. 자, 다음엔 커피의 고향이죠. 에티오피아. 아라비카의 원산지, 아프리카 최대 생산국, 대부분 자연 건조식. 하지만 워시드도 많습니다. 흔히 에티오피아 커피들은 결점들로 분류를 하는데 G1, G2, G3, G4 결점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 G1, G2 같은 경우는 워시드로 생산을 하고 있고 보통 G3, G4는 내추럴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레이드 1, 2는 결점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좋은, 조금 더 깔끔한 맛을 위해서 워시드로 생산하고 있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워시드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좀 열악한 자본이나 낙후시설로 좋진 않지만 커피 맛은 되게 매력적이고 향미가 뛰어난 편입니다. 포장 단위는 60kg고요. 유명한 커피가 있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시다무 이런 명품 커피들. 다음으로 케냐인데 스타벅스 가면 많이 보이죠. 케냐 AA. AA, A, AB, C, PB. PB는 피베리. 품종 말씀드릴 때 보여드렸죠. 피베리. 뛰어난 품질 관리. 정부에서 커피 품질을 관리해줘요. 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피 산업 구조. 왜 생산자들도 괜찮은 시설에서 괜찮은 대우 받으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품질 관리를 직접 해주기 때문에 웬만큼이면 좋은 퀄리티를 내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게요. 우리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 예멘 여기까지 했는데 에티오피아까지 했죠. 멕시코, 인도, 자메이카, 하와이 이 네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네 가지만 더 볼게요. 멕시코는 유기농 커피로 유명해요. 오가닉 커피라고 하는데 이걸 많이 생산해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아라비카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예요. 근데 오가닉이라고 유기농이라고 무조건 맛이 좋거나 향이 좋거나 그러진 않죠. 맛은 평타,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 흔한 워시드 커피의 특징이 다 보이는 커피예요. 그리고 바디가 강하지 않고 중성적인 향미 특성,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인도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함께 생산하는 국가고 몬슨 말라바르 AA라는 커피가 있는데 유명한 커피예요. 이건 교재에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에도 많이 보이는데 이 몬순이라는 남서계절풍 계절풍으로 숙성을 시킨 커피예요. 에이징 커피라고도 하고요. 또 에이지드 커피라고도 합니다. 숙성된 콩으로 가장 유명한데 향미가 엄청나게 독특합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커피예요. 배로 보통 커피를 이동하다 보니까
적도 지역에서 부는 남서계절풍을 받았는데 얘네가 받으면서 숙성이 되면서 콩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면서 되게 독특한 향미를 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유명한 커피입니다. 인도는 분류 방법에 따라 가공법이 상이한데 수세식 또는 자연건조식 각각 농장마다 약간 다른 건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유명한 거죠. 세계적인 고급 커피 적은 생산량이 엄청 적은 데다가 보통 일본에서 거의 다 가져가요. 우리가 먹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은 보통 일본에서 가져온 거, 자메이카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보통 키로당 한 15만원, 13만원 정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가격에 비해서 좋은 퀄리티는 아니지만 일본 갔다 오니까 아무래도 비싸죠. 그리고 하와이 세계적인 고급 커피 매우 고가입니다. 한 7, 8만원 키로당. 화산성 토양의 열대성 기후 화산지대 풍부한 강우량 커피 재배에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나 커피, 엑스트라 펜시 또는 펜시 이런 커피. 친구가 자메이카나 하와이에 놀러 가서 코나 커피 또는 블루 마운틴을 사왔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한 3, 4만 원 주고 샀어. 이러면 그거 사기 먹은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봤는데 한번 생두의 명칭 좀 어려워하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국가명이 나오고요. 그다음 지역 또는 브랜드 또는 농장명.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방식. 마지막에 농장명이 한 번 더 붙을 수도 있고 여기서 빠진 게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가, 지역, 등급, 가공 방식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커피 이름들만 제가 해놨어요. 12개 정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예가체프 지역 그레이드 2 워시드. G2가 뭐였죠? 워시드죠. 과테말라 안티구아 지역의 높은 곳에서 자란 생두. 콜롬비아 메델린이라는 지역에서 스프리모 등급의 FNC. 콜롬비아 커피 연합회인데 여기서 관리하는 커피다 보니까 아무래도 콜롬비아의 일반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따라주 지역의 코스타리카 따라주 지역의 높은 생두 허니 프로세스로 가공된 커피. 쉽죠?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요. 하와이 카우 이런 데 처음 들어보시죠? 요즘 왜 스타벅스 가면 막 12,000원짜리 커피라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커피예요. 카우라는 농장에서 생산한 커피입니다. 100%. 이렇게 생두명이 이렇게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농장에서 미리 가공 방식이라든가 품질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농장명만 붙이고 100%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시다무 지역의 G4가 뭐랬죠? 내추럴. 가공 방식이 안 써 있으면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커피는 G1, G2를 일반적으로 워시드로 가공하고 있고 G3, G4는 내추럴로 가공하고 있으니까 여기 따로 가공 방식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에티오피아 G4면 내추럴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만델링 지역의 G1 사리망무르 산 또는 농장 여기서 생산된 만델링 커피 G1. 일반적으로 같은 지역에서는 비슷한 맛의 커피가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 만델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해요. 하지만 농장마다 조금 더 비료를 주거나 또는 어떤 쉐이드 트리를 잘 심어서 조금 더 괜찮은 퀄리티의 생두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리망무르 또는 여러 가지 농장명 그게 붙어 있으면 이게 없고 이게 입고 차이가 커요. 향미 노트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좀 한 10,000원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붙어서 15,000원, 16,000원이 됩니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마운틴 블루. 이 MT가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블루 마운틴. 자, 그리고 파나마 지역에, 파나마 국가에 에스메랄다라는 지역인지 농장인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이샤 커피. 얘도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커피인데 최근 들어 품질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엄청 좋아서 뭐 1kg에 15만 원, 16만 원 했었는데 지금도 그래도 좋은, 다른 생두에 비해서는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케냐 칸구누 지역의 더블A, 큰 콩이죠. 과테말라 COE, OE, 미라발레 커피. COE라는 게 있어요. 컵 오브 엑설런스.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COE. 이게 커피 대회 같은 거예요. 이 농장마다 각각의 생두를 주면서 커핑 해보고 마셔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경매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5위를 한 미라발레 농장의 COE 커피. 이런 건 되게 비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가 아니고 1kg에 비싸면 한 5, 6만 원 하고 싸면 5, 6만 원 하고 비싸면 한 몇십만 원까지도 합니다. 말라위에서 생산된 피베리, 세이블 농장의 피베리 커피. 이것도 스타벅스에서 요즘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만든 요즘 선보이고 있는 커피죠. 신맛이 되게 강해요. 라임 같아요, 꼭. 자, 이렇게 많은 커피들이 있는데 스페셜티 커피, 뭐 COE 커피 이게 무슨 소리야? 하셨죠. 그게 바로 이건데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규정한 규약에 따르는 커피, 특별한 질이, 기상 조건, 독특한 향기를 가진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는데 두 가지 평가가 있어요. 생두 평가, 향미 평가. 샘플링은 350, 생두 350g, 원두 100g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거. 스페셜티 커피의 샘플 기준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은? 나와요. 나온 적이 많아요. 한 3번 정도 나왔나? 생두 300g이라고 해놓은 경우도 있고 300g에 150g, 뭐 350에 150g 이렇게 많은데 이거 은근히 헷갈리니까 350, 100g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함량은 워시드는 10에서 12%, 내추럴은 10에서 13%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스크린 사이즈가 편차가 5% 이내. 얘네가 만약에 어떤 커피가 있어요. 코스타리카에서 스페셜티 커피가 있는데 코스타리카는 고도로 분류를 하죠. 근데도 스크린 사이즈의 편차를 봅니다. 공통적인 조건 두 번째고요. 외부에 오염된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생두 향을 맡았을 때 좀 풋내가 엄청 심하다든가 또는 뭐 삼나무 같은 향이 나요. 좀 쎄한 느낌. 그런 게 나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리고 퀘이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미성숙두가 로스팅을 하면 퀘이커가 돼요. 얘가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프리미엄 등급은 어차피 스페셜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프리미엄 등급은 3개까지 허용이 되지만 스페셜티 등급에서는 퀘이커가 하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퀘이커 개수, 허용 개수, 샘플링, 중량. 이게 자주 나와요.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퀘이커가 하나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샘플은 생두 350g, 원두 100g으로 한다. 메모해 주세요. 체크를 해주세요.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체크는 꼭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관능평가인데 생두평가, 원두평가잖아요. 이 커핑이라는 건 원두를 평가하는 거예요. 샘플 로스팅을 한 다음에 어떠한 테인츠나 파울트, 향미 결점인데 테인츠를 보통 향기의 결점, 파울트를 맛의 결점이라고 해요. 결점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뭐 고무 맛이 나요. 너무 탄 맛이 나요. 너무 떫은 맛이 나요. 이런 게 전혀 없어야 돼요. 프레그런스는 분쇄 커피의 향기고 아로마는 추출된 커피의 향기인데 이걸
먼저 체크를 하고 플레이버, 향과 맛의 종합적인 평가 하신 다음에 산도, 산미, 바디, 애프터 테이스트, 훔이라고 합니다. 이거 각 부분에서 독특한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레그런스 아로마가 있고 플레이버가 있고 애시더티가 있어요. 바디도 있고 각각의 이 카테고리에서 뭐 프레그런스에서 자스민 향이 나요. 그리고 토마토 같은 향이 나요. 그리고 플레이버에서도 뭐 멜론 같은 맛이 난다. 또는 애플 같은 맛이 난다. 그리고 애시더티에서 괜찮다, 되게 시트릭하다. 또는 되게 산뜻하고 깔끔하다, 클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바디도 마찬가지로 바디가 좋거나 나쁘거나 좀 떨어지거나 그런 워터리 또는 스무스. 이런 노트들이 각각의 특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토탈 점수가 토탈 스코어가 80점이 나와야지 스페셜티 등급이 되는 겁니다. 생두에서 퀘이커가 없어야 되고요. 생두를 350g을 볶았을 때 퀘이커가 전혀 나오지 않아야 되고, 원두 100g에서 퀘이커가 전혀 나오지 않아야 하고, 생두에서 아까 봤던 스크린 사이즈 편차와 오염된 냄새, 수분 함량 체크한 다음에 두 개 다 합격이 되면 그때 스페셜티라는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80점이 안 나왔다 그러면 프리미엄 또는 하이 커머셜 이런 등급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정도는 한 78점에서 80점 사이, 이걸 보통 프리미엄 등급이라고 하고, 뭐 하이 커머셜은 73, 4에서 77까지, 77, 8까지. 커머셜은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이런 커피인데 한 70점 정도 나옵니다. 70에서 한 75가 나와요. 사실 스페셜티 등급 아래는 큐그레이더가 이거 스페셜티 등급이에요 하지 않고서야 80점 아래는 한 70점 나와도 이거 프리미엄이에요 라고 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페셜티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게 왜 나와 지금? 이게 바로 그거. 커핑, 프레그런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시더티, 바디, 애프터 테이스트를 제가 직접 노트한 거예요. 뭐 하와이 카우 그때 스타벅스에서 12,000원짜리, 13,000원짜리 커피 제가 평가한 거고 각각 점수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뭐 흙 냄새가 나고 완두콩의 냄새가 나고 토마토 같은 향기, 민트 같은 향기 또는 뭐 포도 같은 맛, 좀 매운 피망 같은 맛, 블랙커런트 같은 맛, 뭐 말린 자두의 후미, 그리고 인산이 주된 것 같고 크리미하고 오일리하고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커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